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같이 느끼는 거. 느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 T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아까 생각하는 나, 감정을 느끼는 나. 크게 요 두 가지 나로 봤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너 T야 하는 그 T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나에 집중을 해요. 그럼 생각하는 나는 목표 방향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감정을 느끼는 나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느껴야 되니까 나의 인지가 감정을 느끼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의 상황에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로 상대가 얘기한 그 상황에 내가 당사자라고 감정이입을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감정이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우리가 공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내가 공감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공감이 됐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공감을 하나만 해요. 그러면 대부분 공감을 잘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감을 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느낌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가 이 사람이 날 위로하는 거구나라고 느끼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지 나의 어떤 상태를 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태 자체를 아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진짜 공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상대의 상태에 내가 실질적으로 감정이입이 돼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내가 느끼게 되는 것. 요게 이제 저는 공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심리상담, 심리치유 이런 것들은 그런 공명이 잘 되는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위로를 잘 받을 수 있을 때 마음에 어떤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지지, 이 정서적인 지지가 결국은 공감, 공명, 위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상태인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 갖춰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대인관계를 할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세상이 행복해지겠죠. 그러면 상담을 받을 일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일도 없고 저는 그 세상을 원해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공명이 잘 돼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 생각하는 나에 치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보지 않고 이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보는데 우리가 공감을 받으려고 얘기할 때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상황적인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너 이렇게 좀 해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눈치 보는 거하고 공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그냥 얕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지지를 온전히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보고 상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끌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치 보는 사람들은 요걸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상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들다 하니까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는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는 감당은 안 돼.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상대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상대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보면서 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대로 된 공감을 해주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이 눈치를 보는 사람한테 계속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좋지 않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눈치를 보면서 공감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를 감정 쓰레기통 만드는 분들 일단은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부모나 친구나 직장에서 나를 너무 감정 쓰레기통인 것처럼 대한다. 근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자존감이 부족하고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없으면 자꾸 이제 눈치 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유를 좀 받으셔서 자존감도 좀 형성하시고 사람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배우고 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공감을 잘 하게 되면 내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내가 내 위치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공감을 잘 못하고 이제 눈치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괜찮았는데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휘둘려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없어지고 상대의 감정이 휘둘리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공감을 정말 잘하는 분하고 눈치를 보는 분하고는 아예 좀 많이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일단 기준을 좀 잡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대인 관계 하는 그런 형식, 종류가 어떤 게 있냐라고 보시면, 대인 관계를 할 때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성격, 또 개인주의적인 성격, 이기주의적인 성격,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은 우리라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우리. 그래서 당신, 나,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자.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주고받느냐가 조금씩 다른데, 본인이 공동체주의라고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대인관계를 할 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사람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할 때 굉장히 달라요. 나는 주는데 개인주의는 주지 않아요. 이기주의는 어떤 쪽이냐면 내 걸 뺏어가요. 개인주의는 각자 알아서 이런 개념이지만, 이기주의는 내 걸 뺏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동체주의는 내 걸 뺏어가지 않아도 나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인 사람하고 만나도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가 이기주의를 만나면, 이기주의는 나의 틈을 자꾸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여러 가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나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이기주의는. 그래서 내가 자꾸 끌려다니게 되면서 상처를 받아요.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주의끼리, 개인주의는 개인주의끼리, 이기주의는 이기주의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고, 공동체주의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기주의는 안 만나는 게 좋다. 피하라. 내 인생에서 좀 끊어내라. 왜? 이기주의인 사람을 만나면 받을 게 상처밖에 없어요. 이기주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 해요. 가끔 매스컴에 보면 강도나 도덕도 자기 아이들한테 안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거가 아닌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한테 의존하고 집착하잖아요. 이 증상이 왜 나타나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타인한테 의존한다,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는 타인한테 뭔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정서적인 지지를 원하는 거예요, 타인한테. 근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혼자 있는 게 좋진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서적인 지지를 못 받아서 사람을 다 끊어냈더니 어두운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타인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집필한 책의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많이 써져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거고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좀 마스터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책에 써놓은 방법을 가지고 내 앞에 정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서 나를 계속 챙겨주고 내가 힘들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어느 때가 돼서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집착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혼자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좀 온전해지고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 사람들을 보면 대인관계를 하는 성격이 공동체주의 성격이 있고 이기주의 성격이 있고 개인주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기주의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주의는 이기주의를 될 수 있으면 끊어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정중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달라.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게 지속되면 나도 당신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끊어낼 때 상대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정중하게 더 이상은 그런 무례한 행동을 나한테 하지 마라. 내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성장해 왔고 그것들 때문에 제가 심리학도 공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뇌까지 공부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저는 살았어요. 제가 죽을 고비도 죽으려고 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저는 저를 살려냈거든요. 근데 저를 살리고 나서 제가 제일 기억에 났던 게 뭐냐면 나같이 힘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게 이 센터고 그 마음이 아직도 유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런 책을 또 집필하게 된 이유도 우리 센터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시간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또는 저를 몰라서 많이 못 오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해소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친절하고 이해되기 쉽게 또 그걸 통해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게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변해서 그 옆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으면 저는 그게 참 이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게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인데 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를 아셔서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치유해 왔지만 이제는 제가 가까이 가지 않아도 이 책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치유하고 좀 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해 가셨으면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이 치유되면 목표성이 또 달라지게 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생겨서 정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많이 읽어봐 주시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읽어봐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제가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그리고 정말 이 센터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용기를 내셔서 이 책을 보시고 제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센터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시라면 꼭 보셔서 행복해지시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책 잘 읽어보시고 회복하시고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가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